오촌TV 1074회 박정희 대통령 재단 소식 55호에 실린 정언으로 만나는 대통령.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정언으로 철강은 국령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철강은 국력 샘물 첫 출선과 포항제철소 준공 50주년. 박정희 대통령은 빌붕곤을 탈피하고 국가의 자립경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 추진으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가장 필수적인 소재인 철강 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경제개발계획 초기부터 대통령의 오랜 수건이었던 종합제철 건설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종합제철소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철강 선진국의 협조가 있어야 했으나 한국 종합제철 사업의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교섭은 쉽지 않았다. 각고의 외교적 노력으로 일본을 설득한 끝에 제1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전용하여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일본 철강계의 기술 협력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의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 인재를 깊이 신뢰하고 지원하는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그 뜻을 이해한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포항제철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였다. 마침내 1973년 6월 9일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고로에서 감격의 첫 샘물이 쏟아져 나왔고 7월 3일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포스코 박태준 명예회장의 정언. 박정희 대통령의 종이 마패. 박 대통령이 말끔하게 해줄 사안은 복잡하게 얽힌 제철소 부품 구매였다. 포철 1기 건설을 위한 설비 구매 업무는 70년 1월 막이 올랐다. 그보다 한 달 전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철 건설에 사용해도 좋다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각서가 조인된 덕분이었다. 그런데 설비 구매 계약은 첫걸음부터 휘청거렸다. 설비 선정과 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자주 혼선을 빚었다. 청구권 자금은 정부 간 협상이어서 포철이 직접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상업 차관은 계약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마디로 포철이 사용할 설비와 부품을 포철 스스로 고를 권한이 포철에게 없었다는 뜻이다. 당시 도쿄에는 정부기관인 주일구매소가 있었다. 그들이 제철소 설비 결정 권한을 차지하려고 덤볐다. 우리가 이리저리 따져보고 싼 값에 최고 품질의 설비를 골라놓으면 그들은 우리가 이류로 제쳐놓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계약하자고 우기기 일쑤였다. 마침 2월 초 제철소 업무 진척 사항을 보고하라는 청와대의 호출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나의 브리핑을 잠시 멈추게 하더니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보고는 무슨 보고? 그래, 순조롭게 돼가나? 나는 설비 구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 건의한 내용을 여기다가 간략하게 적어봐. 대통령이 메모지를 밀어줬다. 나는 경제장관 회의 때 참고하시라고 만년필을 들어 전문, 목표, 실천 방법 순으로 자세하게 메모했다. 메모의 핵심은 포철이 일본 기술협력단과 협의하여 공급업체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
계약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증해 준다는 조항도 넣었다. 나의 메모를 찬찬히 살펴본 박 대통령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메모지 왼쪽 위 모서리에 친필 서명을 하지 않는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번거롭게 날 찾아올 필요가 없네. 앞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게. 무한한 신뢰의 표시였다. 그만큼 나와 포철의 책임감도 커졌다. 이날 이후 포철은 설비 구매의 주체로 나설 수 있었다. 이 메모지를 포스코 사람들은 종이마패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로 내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이 메모지를 나는 박 대통령 서거 직후 포스코 역사적 자료이니 잘 보관해 달라며 처음 공개했다.